자, 두 문제 풀겠습니다. 거기 1번에 뭐라 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명인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명인이죠? 소유권 의외의 등기명인이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로서 뭐 대신에 등기표 정보 대신이 뭐예요? 대신이 멸실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등기법 49조 소정에 그 부동산 등기법 49조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거 바로 써 있으니까. 그 확인서면 나오죠? 확인서면. 그 확인서면이 확인 정보예요. 그 밑에 써놓으세요. 대리인. 그 대리인이 등기했다는 얘기죠. 대리인이. 그 대리인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되겠죠? 그 얘기죠. 오늘 금방 배웠는데 틀리면 안 되고. 당연히 뭐 제출하지 않는다고 틀리고. 그 다음에 어디 살고 있다고?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이에요.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률 내라고, 우리나라 거 내라고. 우리나라 거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 그래서 일본 관공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나. 그거 맞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아니하나. 법정 대리인이 등기할 때는, 자, 제출해야 하나. 그러니까 제출하지 말아야 되다 그랬죠? 관공서 인감 제출해야 돼. 그것 때문에 틀린 거니까. 일반 관공서 인감 제출한다. 이거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등기할 때는 누구 거? 법정 대리인 걸 제출한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 때문에 X라는 얘기예요. 뒷문장은 맞으니까. 자, 여러분, 등기를 이제 다시, 여러분 책 보시면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자,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를 받죠? 받으면 무조건 무조건, 접수 받으면 무조건 등기를 받는 걸 받는 걸 기본 제도로 합니다. 자, 뭘 받았다는 게 접수 받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받았다, 접수. 자, 접수 받았다니. 그 접수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접수 시기가 있죠. 시기 나오죠, 접수 시기. 자, 접수 시기. 이런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자, 저장할 때가 접수 시기다. 거기, 여러분, 112페이지에 그 2번 접수 시기 나오죠? 접수 시기 줄 한번 쳐보자는 게. 그 쌍가리 1번 뭐라 써 있어요?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는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할 때,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의의를 배울 때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 시에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랬죠? 그 접수 시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뭐예요? 접수 시가 언제라고? 전자적으로 전산정보 처리 중에 한마디로 클릭할 때 마우스 갖고 할 때 클릭할 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산 정보 처리 처리에 의해서 조직에 의하여 할 때 저장할 때 있죠? 저장할 때. 이 저장할 때 뭐가 된 걸로 본다는 이게 접수된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 이해되잖아요. 접수 시가 언제라고? 전자적으로 할 때 저장할 때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 자, 그다음에 접수 받고 등기를 등기를 심사를 언제 하냐면 심사는 뭐가 원칙이에요, 이제. 무슨 제도야, 이거? 형식적 심사주의라 그랬죠? 서류만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주의. 자, 그럼 심사를 언제 하게 되면 등기부에 할 때? 기록할 때 기록할 때 심사합니다. 기록할 때 심사한다. 서류가 완비가 되면 이거? 완비가 되면 기록하고. 서류가 하다면 미비가 되면 등기를 한다는 게. 기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각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등기를 무조건 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언제 심사한다고? 등기부에 할 때? 기록할 때 심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비하면 등기를 하는데 이거 각하해야 된다 그랬죠. 각하. 이 각하란 것은 등기부에 쓰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각하예요. 그 각하는 우리가 몇 조에 법 29조에 몇 호부터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런 내용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럼 1호는 1호는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1호는 관할 위반이다니까. 관할 위반. 1호는 관할 뭐라고? 관할 등기소 관할 위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할 위반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자, 그 등기는 절대 무효고 등기관이 한다 쓰이고 직권 맞선다 했죠? 뭐가 중요하다는 게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하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건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할 것이 아닌 경우다. 이게 중요하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책에 그 113페이지에 쌍가리본 있죠? 그 쌍가리본 밑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별표 두시고 크게 별표 두시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자, 자주 나오는데 거기 내가 원하는데 친 게 아닌 것 같은데 별표가 그 아래 그렇지 그거 그 위에 쌍가리본이야 밑에 거기에 그 3번 등기인청의 각하 있죠?
각하 밑에 113페이지. 그 각하사회 중에 쌍가리 2번 있지? 그거 치라는 얘기, 그거. 중요하다. 뭐라 했어요? 실제법상 불이용 나오죠? 그 실제법상 불이용 나오는데, 거기 이제 보면, 일단 디귿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처분하는 것 중에 3개가 있는데, 소유권과 분리하면 안 돼요. 소유권을 바르면 지역권도 같이 붙어 다녀. 그래서 지역권 이전등기 자체는 절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을을 붙여보시면 어디에 농경지는 농지는 전세권 대상이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미음번은 뭐예요? 분리처분해 준 게, 우리가 분리처분해 준 게, 분리처분을 못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뭐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이 종된 권리고, 피담보 채권과 주된 권리니까, 종된 권리가 주된 권리에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자, 피담보 채권, 주된 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자, 꼭 디귿, 니을, 미음, 그게 중요하고.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뭐예요? B번에 뭐라고 이거? 공유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익물권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공유지분에 대한 뭐예요? 자기 집만에 보존는 게 그 공유지분은 안 보이는 거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용익권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만 가능하니까? 용익물권만 가능하니까. 딴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줄쳐놓고 보자. 그 다음에 절차법상 불이용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그지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 왜? 등기할상이 아닌 물건이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 등기할상이 아닌 권리라고 그랬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같은 거. 자, 그런 얘기다. 근데 이제 디귿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 자기 지분만에 뭐 안 되고 보존등기 안 되고 니일번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뭐가 안 돼 이거 상속등기 안 되죠? 줄쳐놓고 보자. 자, 나머지 미음하고 비음은 이제 가등기할 때 배울 테니까 그때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에서 뭐예요? 이건 안 읽어봐도 보존등기 하는데 또 보존등기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알죠? 그 다음에 이응은 뭐예요? 법률에 근거 없는 특약상, 법률에 근거 없는 특약상 등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이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읒 보게 되면 분리처분을 못하는 거.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뭐예요? 분리처분을 뭐한다? 금지한다 그랬죠?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치읒의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시행할 등기를 신청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잘 틀려 이제 이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가압류를 앞에 무슨 문장이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아니 뭐예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 그러면 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어떠하냐면 법원. 자, 법원 있죠? 법원 민사과에 신청해. 그 민사과에 신청하면 이 민사과에서 뭐예요? 만약에 우리 저 파주 같은 건 파주 등기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명칭이 없는 등기소에서는 이 법원에 민사과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등기과가 있어요. 이 등기과가 있으면 이 등기과로 민사과에서 등기과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촉탁이야, 촉탁. 항상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이거 촉탁 등기예요. 그 신청 어디다 하는 거라고 법원의 민사과에 하는 거예요, 민사과에. 그 이 민사과에서 법원 민사과에서 어디로 이거 파주 등기소로 어떻게 온다고 이거 촉탁 등기라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항상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거 신청한다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이라는 게. 이해했죠 그 말이?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지금 쭉 줄관하는데 이렇게 먼저 생각하자는 게 뭐부터 먼저 생각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나오게 되면 뭐부터 먼저 기억하자는 게 부일용. 자, 이렇게 부일용 조소지 부일용 뭐예요? 저소지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예요 먼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만? 용익 물건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뭐 어떻게 신청해 오면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용익 물건을 신청해 오면 받겠다 받지 않겠다 이거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자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를 뭐 해오게 되면 신청해 오게 되면 받겠다 받지 않겠다 이거 안 받겠다. 그게 왜 안 받냐 그러면 이게 사건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자 자기 몸 안에 자기 집만에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 신청하면 상속 등기 신청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안 받겠다 이게요 지금. 그럼 이거부터 머릿속에 외운 다음에 자 지금 방금 읽어봤어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게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분리처분하지 말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맨 처음에 본 게 지요권이란 권리는 뭐하고 소유권하고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요권 이전 등기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만약에 지요권을 이전해달라고 신청해요. 그거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받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 안 받냐고 막 따져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아니죠. 자, 이제 하나 얘기했어. 두 개. 자, 두 번째 뭐예요? 저당권은 뭐하고 불리지 말라고 피담을 채권과 분리. 금방 봤잖아. 여기서 금방 기억을 한번 해보자. 저당권은 뭐하고 분리하지 말라고.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니. 채권이 주된 권리니까. 또 세 번째. 구분건물은 뭐하고 분리하지 말라고. 대지권과 분리하지 말라고. 그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거 꼭 세 가지 외우셔야 돼. 그죠? 그거 외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운 다음에 뭐예요? 맨날 듣는 게 민법 시간. 농지에 뭐가 안 된다고. 전세권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부터 먼저 기억하자고? 부일용 저수지 자기 집안에 보상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 한번 받지 말고 이거 반대로 안 되는 거 받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기억하면 그다음에 뭐라고?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거.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하나씩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꼭 별표해 두시고 그 내용 좀 정리 좀 해 두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자, 어디 보시냐면 넘겨 보시면 자, 116페이지 뭐예요? 등기에 뭐라고 이거? 실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행. 자, 등기 실행, 자, 이렇게 등기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 이게? 등기를 실행한다고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한다고? 등기부에 기록한 걸 우리가 뭐예요? 실행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등기관이 어떤 등기관이 등기를 했나? 식별보를 뭐예요?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된다는 얘기 완료. 그럼 이 등기가 완료되면 누구한테 이 등기 권리자한테 이렇게 등기 권리자한테 뭘 교부한다? 등기 뭐예요? 필 정보를 뭐예요? 정보를 교부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17페이지에 등기 완료의 절차 그래서 등기필 정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의가 이렇게 썼어요.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경우에 그 권리자를 뭐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게 그죠? 자, 뭘 말한다고? 권리자가 뭐예요? 진정한 사람인지 확인해서 준다. 자, 물론 그래서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있는데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나 뭐예요? 신청한 사람한테 뭘 주는 거라고?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뭐 하거나 직권을 하거나 법원의 뭐예요? 법원의 명령이나 뭐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신청하는 권리자. 그러니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권리자가 된 사람한테 뭐예요? 등기필 정보. 신청한 사람한테 뭐예요? 자, 우리가 채권자 대인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등기 완료 통지서 그런 걸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자, 의의를 받고 넘겨보시면 자, 쌍가루 1번 등기필 정보 작성 대상 등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관은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써 있죠? 근데 거기 1번에 뭐라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권리 중에 보존 등기 마쳤다든가 을구에 설정 등기 마쳤다든가 갑분 알구에 이전 등기 했다든가 그럼 명의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명의자 됐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뭐하거나 이렇게 등기부에 1번에서 이렇게 이 보존 등기 했으니까 얘가 새로운 명의자가 됐죠? 얘한테 뭘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별 정보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게 되면 소유권 연등기 했죠? 얘 새로운 명의자가 됐죠? 얘한테 뭐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별 정보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에 무슨 등기해도 설정 등기해서 이 설정 등기해서 1번 뭐예요? 이 저당권 만약에 설정 등기 하게 되면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자가 올라갔잖아, 지금. 얘한테 뭘 만들어주라고, 이거. 등기별 정보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해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빼놓고 여기 가등기 해도 뭐예요? 여기 동그라미 몇 번에? 2번에 위 일 권리의 설정. 왜?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없으니까 설정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등기 한 경우도 가등기권자도 하나의 명의자가 올라간 거죠? 그 사람도 뭘 줘라는 게 이거. 등기별 정보 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간 사람, 명의가 올라간 사람은 뭘 줘야 돼 이거. 등기별 정보 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거기 가로 열고 뭐라 되냐면 갑 단독 소용을 의리로 한다든가. 갑과 을이 두 사람이 됐죠? 지분을 이전해 갖고. 갑을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 뭐예요?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자 명의의 표시 변경. 합의자가 뭐예요? 두 사람에서 몇 사람으로 있고 한 사람이 더 추가됐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니까 그 등기표 정보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왜? 한 사람이 더 추가됐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 이제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원래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씩을 갖고 있었어요. 2분의 1씩. 2분의 1 갖고 있죠? 근데 요 놈이, 요 갑이란 놈이 을 몰래, 자,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갑이라고 딱 등기해놨다는 얘기야. 자, 원래 누가 소유권자인데? 갑하고 우리 두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갑이 딱 해놨죠?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겁니다. 유효해요 무효해요? 입모양을 정확히 합니다. 무효죠. 이게 유효 무효. 이게 유효야 유효. 유효니까 고쳐야 되지.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것을 이제 요 밑에 1-1번 1번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에 대해서 이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에 대해서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권리에 대해서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고치는데 변경이에요? 경정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해서 자신 있게 무슨 등기 한다고?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잘못 썼잖아. 이거 갑과 을 둘 써야 되는데 하나 썼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경정이야. 경정 등기 한다. 뭐 하는 거라고? 경정 등기에서 몇 분의 몇, 을의 몇 분의 몇을 집어넣는 거 이거. 2분을 집어넣었죠? 그럼 이렇게 고쳐갖고 을이 새로운 명의자가 됐죠? 얘한테 뭐 주라는 얘기니까? 등기부 정보 줘라는 얘기예요. 항상 등기부에 뭐가 올라가면 명의자가 올라가면 뭘 줘라는 얘기니까 등기부 정보 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자가 뭐예요? 서울에 살다가 파주로 이사 오죠? 그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야. 그러면 명의가 올라가는 거에 주소만 바뀐 거예요. 주소만 바뀌는 거죠? 그런 건 준다 안 준다? 그런 거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정보는 언제만 준다고? 권리, 명의가 올라갈 때만 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 나와갖고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줘야 안 줘 이거? 안 주지. 그건 명의가 없어지는 거니까 안 주지. 이해죠? 그럼 관공서 같은 게 안 준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뭐만 올라갈 때만 이름만 올 때만 주는 거지. 자, 말소 등기한다든가 몇이란 때는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명의자의 주소가 바뀌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안 주고 자, 뭐 할 때 관공서 같은 경우는 내지도 않으니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으면 이건 이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거기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2번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나오죠? 그 1번이 그거 중요해요. 그 1번은 그 별표를 조그맣게 합니다. 1번.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는 별표 조그맣게 해두시고. 거기에 1번에 소유권의 보전 이전, 소유권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 경정. 그 소유권의 변경, 3번에 소유권의 변경 경정 나오죠? 소유권의 변경은 공유를 합을 한다든가. 소유권의 경정은 잘 보세요. 여기 소유권에 뭐라고 이거 경정하죠 이거 바뀌었으니까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대장소관청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의 경정 등기는 그 단독으로 할 것 같아요? 공동 신청일 것 같아요? 공동이에요. 왜? 권리 여기 저쪽에 썼잖아요. 권리 변경하고 뭐예요? 권리 경정은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뭐니까 권리니까 소유권 권리 변경 등기 권리 경정이니까 이해했죠? 자, 또 이제 이해했으니까 또 까먹어야 되니까 일단 권리 소유권 권리 변경 권리 경정 이거 항상 공동이에요. 두 사람이 공동. 근데 느낌에 공동을 하지 않고 꼭 단독 할 것 같죠? 이놈이 미쳤다고 해주겠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죠?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딱 외워야지만이 문제가 딱딱 찍어지지 쳐다보면 생각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시험 문제 보고 생각했다 그러면 뭐예요? 내년에 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딱 보고 딱딱 찍고 모르는 거 딱 내리 거갖고 이렇게 합격해야지. 문제 볼 때마다 생각하고 또 문제 생각하죠? 그거 끝나는 겁니다. 자, 딱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9페이지 의미는 이런 얘기죠.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소유권이 변경되면 어디에다가 대장소관청에 뭘 보내주라는 게 대장소관청에 등기가 완료됐다는 자, 소유권 변경 사실 소유권 무엇을 변경 사실을 뭐라는 게 이거 변경 사실을 통지해줘라 통지해라니 통지 소유권 변경 통지합니다. 그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대장이 만들어졌다. 그 대장이 만들어지고 소유권자가 누구다? 이게 갑이다. 이 갑이 만약에 사망하시고 을이란 자식이 땅 팔아먹으려고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표제부 갑구 1번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라고? 을이라고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내줘라. 보내줘서 무슨 사유에서? 소유권 보존 사유에서 누가 소유권자가 뭐가 됐다?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 됐다. 보내줘라는 게. 그래서 항상 일치가 되죠. 또 뭐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또 보내줘라는 게요. 보내줘서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뭐예요? 병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하면 파주로 이사하면 2-1번 파주로 이사했죠. 파주. 근데 이게 땅이 충청도에 있는 땅이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소지가 바뀌었으니까 자 세금 재산세 고지서 보내주려면 뭐로 고쳐라는 얘기예요. 이거. 파주로 고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소유권의 명의자 동그라미면 소유권의 명의자의 표시명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거 맨 밑에 거기 답이라고 써놓고 줄 쳐보자. 맨 그 밑에 답이라고 써놓고 답 해놓고 뭐라고 써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나 그 저번에 있죠. 119페이지인데 119페이지 맨 아래 그 맨 아래 그 조그만 글씨 보이죠? 거기다 답 그렇고 그 답 줄치자 거기 답이라고 써놓고 줄치자. 왜? 거기 위에 오지선장인데 4가지가 뿐이 없으니까 오지선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문 5개가. 그래서 그건 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보세요. 이 대장에는 절대 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가등기나 가함륜이나 가처분 같은 거 여기 쓴다 안 쓴다? 여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안 쓰니까 그거 보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건 뭐예요? 통지사유가 아니다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통지사유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그 밑에 맨 밑에가 그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여러분 120페이지에 뭐예요? 전자신청이 나오죠? 자 현재 우리나라는 뭐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접 어디 가서 이거 등기소 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 파주 등기소는 어디예요? 여기 우체국하고 다 뭉쳐있던데. 그러니까 전철역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이에요? 후에 그러면? 여기가 금능역이죠. 금천역 쪽으로 가야 되죠.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얼마 멀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바로 여기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걸어가도 될 정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30분? 정거장 사이가 30분 걸린다고? 여기서 좀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왜냐면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렸다 가라는 얘기예요. 가는 길에 한번 들렸다 가갖고 등기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 방법이 2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고 근데 요즘 이제 시험 문제 한 3년 됐는데 요새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 답으로 나오는 거 있죠? 답으로 나오는 거. 항상 기본적으로 답으로 나오는 것만 줄쳐놓고 그 내가 공부한 것만 눈에 익는 거 있죠? 눈에 익는 것만 잘 보고 찍어라니까 그것만. 안 배운 거는 답으로 잘 안 나와요. 수업 시간에 안 나온 건 뭐예요? 수업 시간에 안 한 게 답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뭐예요? 한 10%뿐이 안 돼. 많아봤자 한두 문제예요. 그 한두 문제를 등기법이 그 한두 문제를 맞으려고 그 시험 문제 뭐야? 배우지도 않은 걸 한두 문제 맞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그 시간 낭비예요. 왜?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왜? 여러분 민법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바쁘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공법은 만약에 내가 공법이 50점대가 나왔어. 점수가 거기서 정지해야 돼. 그래서 그 점수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갑자기 삘 받는다고 공법 개선한다가는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50점만 유지되면 이제 뭘 올려야 되냐면 중개사법을 80점까지 끌어올려. 그 중개사법 80점 나오면은 다른 과목은 뭐예요? 그건 80점 유일하게 80점 1년 공부해서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이에요. 그건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점수가 막 늘어나. 그게 눈에 띄어. 근데 공법은 잘못하면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띄니까 그걸 잘 보라는 게. 그래서 공법은 전략적으로 항상 몇 점만 50점대만 나오면 뭐 55점, 57점만 나오잖아. 그럼 나 잘했구나. 그래서 그 점수만 계속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개사법은 뭐예요? 부지런히 하다 보면 중개사법은 어떤 사람은 뭐예요? 90점도 나왔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 90점 무리고 어디까지 75점에서 80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나와요. 그거는 공부하면. 그 점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법을 만약에 중개사법을 80점 맞았어. 그죠? 공법 몇 점 맞으면 돼요? 40점 맞으면 돼. 꽈락만 넘기면 돼. 왜? 공시세법 6점 맞으면 이게 뭐예요? 120점이니까.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학원에 어떤 분은 1차만 합격했는데 학계론이 80이야. 민법이 몇 점이고 45점 맞습니다. 이렇게 합격한 사람도 있어.
자기 전략을 잘 짠 거지. 자기는 뭐해서 학교 다닐 때 경영을 해갖고 이쪽이 좀 자신 있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자기 저기에 맞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면 항상 뭐예요? 민법을 해야 돼. 왜? 민법이도 뭐예요? 민법은 배신을 안 해. 그냥 자기가 노력을 한 만큼만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2차 과목은 이렇게 전략을 잘 짜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공법은 몇 점만 나오면 50점대만 나오면 뭐예요? 그 점수만 유지하지 뭐예요? 갑자기 삘 받았다가 공법을 해야 되겠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면 안 된다. 뭐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중개사법의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9월달 되면 모든 시간 투자를 얻다 해서 공인중개사법에 투자해서 점수를 몇 점 이상을 70점 이상을 무조건 올려야 돼. 10점 이상. 이해했죠?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 전자신청이 여기서 이제 뭐예요? 꼭 공부를 공부할 때도 답으로 나오는 것만 잘 머릿속에 뭐예요? 많이 익숙하게 보고 나고 그 5가지 질문 중에서 내 눈에 많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 잘 보고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 그것만 찍어라는 게요. 딴 거 안 배운 것까지 고민하지 말고. 왜? 지문이 만약에 5개 나오면 출제하는 사람이 지문 5개 중에서 이렇게 5개 중에서 꼭 2개는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 전혀 책에도 없는 얘기 있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 2개는. 이거 고민하려고 제껴라는 게요. 내 눈에 많이 본 것 중에 찍으라는 게, 많이 본 것 중에. 근데 많이 본 거 찍는데 답을 안 찍고 엉뚱한 거 찍지 말고 답을 항상 잘 기억했다가 그걸 잘 찍으라는 게요. 그래서 줄 쳐놓고 보자는 게. 자, 그러면 121페이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자가 나온다. 할 수 없는 자가. 그 할 수 없는 자가 누군데? 동그라미 2번.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 할 수 없다는 게요. 뭐라 생각하라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자, 어르신들이다. 종중이니까. 종중 어르신들은 뭐예요? 자, 컴퓨터 못한다라고 연상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자는 게요. 근데 여러분 또 꼬시려고 뭐라 하냐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다 쓸데없는 얘기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 된다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체가 안 되니까 대표자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외국인은 돼요. 자, 외국인까지는 다 되는데 누가 안 된다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쌍가리 2번 대리 신청 나오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 뭐라고 됐어요? 자격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격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 없다 써있죠? 여러분 또 꼬신다는 게 뭐라고?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는 뭐예요?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그거 틀린 말이다. 근데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 누구만 된다고?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되는 거예요. 변호사 법무사. 자, 만약에 뭐예요? 그런 다른 변호사 법무사 아닌 다른 임의 대리인 있죠? 그런 사람은 어디? 등기소에 가서 하면 돼. 그 방문 신청은 된다는 게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전자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신청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전자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는 되는데 직접 뭐예요? 등기소 가면 되는데 오로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다고? 변호사하고 법무사 이 자격 대리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대리해서 법정 대리가 가능하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 사용자 등록은 우리가 이제 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 공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용자 등록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인데 거기 이제 줄 쳐보자. 그 세 번째 줄에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 대리인에게 그 전자신청을 뭐 한 경우 위임한 경우 당사자는 뭐예요?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 바빠서 뭐예요? 돈 주고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자 바빠 죽겠는데 사용자 등록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하려면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돈 주고 누구한테? 법무사한테 맡기기는 할 필요 없다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용자 등록의 방법 중에 자 방법 중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자 1번에 보면 그 가로 열고 있죠? 그거 쫓아놓자. 뭐라 써있어요?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에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써있죠? 한 번은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이죠? 그런데 자 거기 121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2번 그 사용자 등록의 방법 121페이지예요.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거기 가로 열고 등기소에 한 번 출석해야 되는데 그 등기소는 꼭 관할 등기소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주소지나 사무소 뭐예요? 소재지 관할이에 등기소에 할 수 있다 써있죠? 근데 꼭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 OX 그거 X다 아니게요. 왜? 전자신청인데 전자적인데 컴퓨터가 있는데 꼭 뭐예요? 그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꼭 관할 등기소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게요. 자, 그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꼭 한 번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은행에 한번 가듯이 뭘 받으러 공인인증 받으러 가듯이 꼭 등기소 한 번은 가라는 얘기예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122페이지다. 자, 122페이지 사용자의 유효기간 있죠? 그거 한번 줄쳐보자. 뭐냐면 그 333인데 유효기간은 3년을 한다. 줄치시고. 그다음 그 사용자의 유효기간 만료일 뭐예요?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33. 그다음에 뭐예요? 또 3회.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기간 항상 몇 년이라고? 3년이. 계속 몇 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지금. 3년씩 연장하라. 계속 3년씩. 자, 그래서 뭐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 또 뭐라고? 연장 기간을 3회로 제한한다. 다 틀린 말이에요. 제한한다는 거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 계속 몇 년씩 가능하다고? 3년씩 가능하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방법, 그래서 그 쌍가를 한번 줄쳐보자. 자, 이렇게 이제, 자, 전자신청할 때는 한 번 딱 어디 간다고? 등기소에 가서 뭘 받으려고? 사용자 등록을 받으려고 딱 한 번 간 다음에, 그다음부터 가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출석주의가 배제된다.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정에서 등기할 때는 출석주의 위반에서 인한 각하사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언제 한 번 간다고? 사용자 등록할 때 한 번 갔으니까. 그래. 그 쌍가리번 전자신청의 방법 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자, 아까도 한번 인감유명 때 봤어요. 뭐라고? 인감유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정보를 송출할 때는 공인인증정보가 뭐니까 인감증명과 같은 역할이니까 본인 여부 확인되니까 굳이 또 뭐까지도 이거 인감증명까지도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주자. 그 줄친 거 있죠? 그 내용만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내용 보자니까. 응?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그 소유권 보존등기상입니다. 여러분, 자, 문제 한번 거기 135페이지에 그 전산조리 문제 나오죠? 자, 17번 문제가 뭐냐면 그 전자신청에 대한 설명 좀 뭐한 것을 135페이지입니다. 135. 자, 135페이지 전자신청에 대해 틀린 거 써있죠? 틀린 거 써있는데 안 배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배운 것만 답으로 나오니까 뭐라 했어요? 그 배운 거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거기 4번, 저 4번 나오죠? 4번. 뭐라고 써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뭐예요?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없다는 게 누구만 한다고? 자격 대리만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나머지는 안 배운 거니까 고민할 거 없고 배운 것만 찍어도 4번이다. 그 답을 잘 찍고 자 이해 두자니까. 자 넘기세요.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자 챕터 4죠? 136페이지 뭐예요? 그 챕터 4라고 돼 있죠? 136페이지 펴셨어요? 근데 그 챕터 그 4가 이제 4니까 잘못 발음을 들으면 뭐예요? 챕터퍼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발음 이상하게 되니까 그게 챕터퍼입니다. 거기 뭐라고 이거 권리에 관한 절차 무슨 등기 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 써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고? 보존 등기 한다.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또 매년 나와요. 요새 거의 6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전 등기도 매년 나오고 그러니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신축건물 졌어. 이미 소유권을 원시득했어. 왜 하냐면 그 건물 팔아먹으려면 등기부를 최초로 만든 거죠. 한마디로 보존 등기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기부를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등기부를 신설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라고 이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럼 보존 등기는 우리가 뭐예요? 항상 등기 대상, 등기부를 만들려면 토지 등기부하고 뭐예요?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절대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한다 못한다 이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전부가 아니고 뭐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부동산 일부 나오면 가능한 건 못 푸니까 용익 물건이니까 자 소유권하고 저당권 등기 안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자기 뭐만 해 이거 자기 지분만 해. 자 이것도 소유권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뭐예요? 이렇게 부동산이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겼으면 이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 땅 면적이 전체 500입니다.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항상 이 전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이에요. 전부가 대상이지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성질상 허용할 수가 없다니까. 왜 허용할 수 없냐면 당연히 뭐예요? 이만큼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한다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표제부 갖고 그죠? 또 이만큼 일부에 대해서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진다니까 이거.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을 갖고 있고 을도 3분의 1을 갖고 있고 누구도 병도 뭐라고 3분의 1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야. 3분의 1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을병 이렇게 이 세 사람이 3분의 1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것만 보존는 게 해달라고 하고 내 것도 보존는 게 해달라고 하고 내 것도 보존는 게 해달라면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진다는 게 이거. 3개가 만들어진다는 게 송신상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등기부는 몇 개 해야 되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뭐 못한다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보존는 게 안 되고 자기 집만에 뭐예요? 보존는 게 없고. 그 왜 여자는 게 부일령 조소지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왜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 집만이란 단어는 뭐예요? 항상 매년 나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딱 문제를 뭐예요? 등기법 12문제를 딱 보면 그 12문제 중에 무슨 단어가 눈에 띈다는 얘기예요. 자기 시험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예요? 각하사에도 나오고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보존능계에서 문제도 나오고 어딘가에 나와. 어딘가에 나오니까 항상 눈여겨보라는 얘기예요. 어딘가 나온가. 그거 찾는 것도 재밌어요. 어디 나왔을까? 그거 찾는 것도 재밌으니까 잘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거기 몇 페이지에 136페이지에 의의 중에서 자,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뭐예요? 등기로서 새로이 기록을 개설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 등기부 만드는 거다는 얘기예요. 주의할 것은 뭐라고? 소유권은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뭐예요? 바다 매립하고 건물 졌으면 신축 건물 졌으면 소유권을 원시득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라고? 팔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네 번째 줄에 이미 일물 일권주의 내지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상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줄쳐놓고 그거 별표 놓고 보자. 자, 꼭 기억해야 돼요. 하여튼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이게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해문과 이거는 거의 그 시험 볼 때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거의 한 3,000번을 해요. 제 입에서 몇 번 나온다고? 3,000번. 머리도 양심 있지. 몇 번 듣는데 3,000번을 듣는데 그 굳게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건 믿지 못해요. 머리가 양심 있다는 건 제가 믿습니다. 그 3,000번을 듣는데 설마 그거까지 틀리지 않겠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제 이 보존 등기는 오로지 뭐예요? 공동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단독 신청이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하는데 자, 단독 신청하는데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몇 개?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에 대한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뭘 가지고 자, 이 대장 등본을 떼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이거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을 당연히 뭐 할 때 이거 수용할 때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특도가 뭔데?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구청장. 이 구청장의 뭐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뭐예요? 뭐가 하나다는 얘기니까. 자, 확인서에 의해서 자, 뭐에 대해서만 건물만 토지는 절대 안 됩니다. 건물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대장을 보게 되면 일단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자, 누가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다. 바다 매립했다. 그 최초로 바다를 매립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뭐예요? 토지 대장의 소유권자로 최초로 등록이 됩니다. 갑이 뭐예요? 건물 져서 신축 건물. 그래서 뭐예요? 건축물 대장의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최초로 이런 식으로 최초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 있죠? 최초로 이렇게 최초로 자, 어디 대장상 최초로 대장상 소유자로 뭐한 사람? 소유자로 등록된 자. 등록된 자다. 이자가 보존등기 한다. 근데 이자가 평생 살 수는 없죠? 이자가 사망할 수 있죠? 또는 누구예요? 이자 또는 뭐예요? 그 상속입니다. 상속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밖에 뭐예요?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인데 이 포괄 승계인은 뭐예요? 포괄 승계인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다. 유증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죠. 그 중요한 게 이제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이게 3년의 법을 개정해서 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대장 있죠? 대장이 있으니까 무슨 상태 지금? 미등기 상태. 자, 대장만 있으니까 미등기 등기부가 없죠? 그 미등기 상태에서 뭐예요? 만약에 뭘 받은 사람이 있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고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포괄 유증은
내 부동산을 이만큼을 다 주겠다는 게 포괄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특정 유종은 특정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권 신림동 100번지 대 400제곱미터 주겠다. 이건 특정된 부동산 주는 거예요. 특정 유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누구한테 을한테 줬다니. 이 을은 포괄 유증 받은 을은 미등기죠. 포괄 유증 받았죠. 얘가 직접 보존 능기. 1번 뭐 한다고? 소유권 보존 능기를 누가 한다? 을이에요. 얘는 특정 유종이죠. 그럼 이 미등기 부동산의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갑이라는 사람.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요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옛날로 따지면 호족상 자식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부터 먼저 해요? 이 A가 1번에서 뭐부터 한다고? 보존 능기를 뭐예요? 이 A가 한다. 그 다음에 뭐 해준다는 게 이전 능기를 해준다는 게 누구한테? 을한테 얘기해요. 다 원인은 뭐예요? 유증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항상 보존 능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포괄 유증받은 사람 뭐일 때? 미등기일 때. 당연히 미등기니까 보존 능기 하지.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에 1번에서 등기부의 소유권자예요. 미등기가 아니라 등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포괄 유증과 특징했죠? 그 여기 뭐예요? 공통점은 이렇게 2번에서 이전 능기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원인은 뭐예요? 유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뭐예요? 무슨 자 들어가는? 증자 들어가는 이전 능기는 항상 공동이에요. 누가?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식인 누가? 이거 A가 누구한테? 을한테 뭐 해주는 거 이거? 공동이다니까 공동. 아주 유증은 공동이에요. 이전 능기 할 때. 차이는 뭐냐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포괄 유증이라면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이유는 팔아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이라면 등기 안 하면 권리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좀 구별은 되죠? 그럼 꼭 여기서 이해해줄 사항은 뭐냐면 자, 보존 능기를 할 수 있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거? 무슨 유증이라고? 포괄 유증 받은 사람만 보존 능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최초로 대장의 최초로 소유권자가 뭐 한다 그랬으니까 등기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대장에 이렇게 됐어요.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최초로 뭐예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다는 게 이거. 소유권 뭐가 됐어요? 이전 등록이 돼 있다. 이전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있다는 게 상속이 있다. 이 사람은 한다 못한다? 보존 능기를 못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누가 한다 그랬으니까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 사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안 해주는 건 뭐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만약에 안 해준다면 병원 갑을 상대로 이전 능기를 이행하라고 뭐예요? 이렇게 소송할 뿐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뭐가 된 자는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는 원칙적으로 못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누구한테 받았다면 국가한테 뭐예요? 국가한테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됐다면 이거는 뭐예요?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자, 그러면 여기가 국가라면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보존 등기 안 할 테니까 이전 등록된 자고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줄 쳐보자. 몇 페이지에? 136페이지에 거기 기억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보존 등기는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줄 치세요. 뭐라고?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는 뭐예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뭐예요? 예외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직접 뭐가 하나다는 게 이거.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보자는 게. 그 다음에 자, 니은번은 뭐예요? 니은번은 이제 그 위에 자, 니은번보다 자, 디귿번. 디귿번 위에 보세요. 거기 130페이지 디귿번. 자, 거기서 이제 꼭 기억할 사항은 두 번째 밑에 줄 누구도 상속인의 뭐예요? 포괄적 수증자 나오죠? 포괄적 수증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보자는 게. 자, 그다음에 2번 이제 판결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게 중요한데. 자, 안 되는 걸 딱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원리부터 한번 이해해보자. 그 원리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국가를 형성하려면 일단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땅을 관리해서 땅에 번호 부여했죠? 항상 뭐예요? 이 토지는 국가 관할인데, 자, 지방세거들하고 지자체에 뭐예요? 위임시켜줬어요. 국가 관할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 매립해서 내 거다라고 땅 팔아먹으려고, 자, 여기다 뭐예요? 소유자 증명서면 되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됐어요. 대장사 소유권자가 누락됐어요. 누락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누락됐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할 때, 보존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서 안 봐주니까, 자, 당연히 억울하니까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무슨 판결을? 소유권 확인 판결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지방세법에 딱 명시해놨어요. 뭘 명시해놨냐면, 이 뭐예요?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뭘 걷기 위해서 만든다고? 지방세 걷기 위해서 만든다고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은 지방세 걷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여기 소유권 사항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락이 됐다면, 이건 누구 상대로 하고, 국가 상대로 했지만, 이 건물은 누구 상대로? 지방, 자치, 단체를 상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주체에 터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뭐가 답으로 잘 등장하냐면, 이 판결 얘기 나오면, 뭐는? 건물은? 누구 또는? 국가 또는 누구 상대로? 건축주 상대로. 건축주 상대로 뭐예요? 상대로. 무슨 판결? 소유권. 자, 확인 판결 나오죠? 이 확인 판결을 뭐예요? 확인 판결을 받는다 하게 되면 이게 오해 X에 이거. 이게 틀린 말이다. 그죠? 왜? 이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지 말고 국가 상대 하지 말고 누구 상대로 하라고? 지자체 상대로 하라. 그 얘기죠.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7페이지 동그라미 2번 확정 판결 나오죠? 그 기억에 뭐예요? 자, 그 건물은 국가 상대로 그것만 머릿속에 외우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왜라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인청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 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도 이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B에 이런 말 나오죠.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하는 판결. 그러니까 말소시키겠다는 판결.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이다니죠.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니은에 뭐예요? 판결의 상대방 하게 되면 A, 판결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보존등기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해야 되는데, 자, B, 다만 대장상의 소유자란이 공란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가 일부 누락됐을 때는 대장상의 소유자를 뭐예요?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는 누구 상대로? 주치세요. 토지는 누구? 국가 상대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누구 상대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한다. 지자체 상대로 한다. 이해됐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나오면 절대로 뭐예요? 이렇게 자, 이 판결 얘기 나왔을 때 건물은 뭐예요? 국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린 말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죠? 자, 넘겨보자. 자,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거기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동그라미에서 한번 수용 있죠? 그건 미등기니까 당연히 보존등기 할 것이고. 자, 그 4번 조쳐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회에서 자, 보존등기니까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자, 뭐냐면 다음 중 뭐예요?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중 틀린 거 있어요.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그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나오면 뭐라고 이거? 여기 특도시장, 군수구청장 하게 되면 건물만이죠? 요게 답이다.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중 틀린 사항 하게 되면 요게 왜 답이냐면 이건 뭐에 대해 해당하니까 건물이다니죠. 그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인 게 뭐냐면 옛날에 뭐예요? 청계천 하천 있죠? 청계천. 거기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의도 정비하면서 거기 여의도 쪽에 뭐 옛날에 비행장 만들고 광장 만드느라고 다 철거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에 거기 철거민들이 시 땅에다 뭘 짓고 살았어요. 이거 무허가 건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허 건물 중에 거기 뭐 판자촌 같은데 비 많이 새지 말라고 누빙이라고 있어요. 누빙. 그 누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누빙으로만 그 아스팔트 칠하고 나면 그 시커먼 거 있죠? 그런 거에 만든 게 누빙이에요. 그 누빙 짓고 살았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이제 구청에서 뭐예요?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해버리죠? 그 철거하고 난 다음에 용역 지문제 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줘요, 여기다. 짓고 또 철거하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자, 국회의원들을 뽑아달라고 이제 요새 선거 때 됐죠? 선거 때 됐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괜히 또 뭐예요? 여기 저 금능역 역전 앞에 저기 건널목에서 또 괜히 또 그 일당 받는다고 선거 때 됐다고 뭐 일당 10만 원 받는다고 거기서 짜란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그 몇 분 계속 있고 쏙 시험 공부하다가 또 뭐예요? 선거 때 되면 또 거기 나가서 일당 번다고 또 나가서 학원 안 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절대 그거 하게 되면 시험 떨어집니다. 하여튼. 자, 절대 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그래서 선거 때 되니까 나한테 표를 몰아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겠다고 표 뽑아주니까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면 이 무허가 건물에 전기하고 뭐예요? 수돗물이 들어가서 전기하고 수돗물이 그 서울에 보게 되면 보홍천동, 그 신림동, 난곡, 그 상계동 있죠? 옛날에 그랬다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그 구청의 공무원들이 뭐예요? 잔머리를 굴린 거야. 자기도 이제 진급하려고 그러니까 저게 되니까 기획안을 작성하고 막 그랬고 뭐라 얘기했냐면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구청장님,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까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 수도가 들어가니까 요것도 하나의 건물로 먹고 뭘 걷자고 이거 재산세 걷자고 그랬다 아니게 재산세 옛날에 또 대단하죠 하여튼 그 비상한 잔머리가 대단합니다. 잔머리가. 자 그러니까 우리 누구께서 이 박형께서 나를 삼선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더 좋은 소식이 더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몰표를 주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땅은 절대 누구 땅이에요 이거 시 땅이에요. 여기다 아파트 개발 바람이 불었다는 게 그래서 이 동네방네 뭐가 유행했냐면 딱지치기가 유행했다. 딱지치기. 그래서 딱지치기 하면서 그 딱지를 뭐예요? 딱지를 거기 있는 사람이 돈이 없죠? 그 딱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팔고 나가야 돼 이제. 팔고 나갈 거냐 외부인들이 또 이제 딱지 갖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이 딱지가 명칭이 지역마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인천은 바닷가니까 딱지라고 안 그래. 뭐라면 조개피라고 그래요. 또 거기는. 또 이게 다 지역마다 틀려요. 여기 이쪽은 딱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누구 땅이라고 땅은 시 땅이에요. 뭐만 건물만 그 뭐예요? 그 확인서면 이 사람의 확인서면이 있으면 뭐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자, 이 보존능이 해주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뭐에 대해만 그렇다고 이거 건물만 이거는 좀 연역적인 얘기입니다. 연역적.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맨 아래 동그라미 4번에는 가로 열고 뭐라 써있어요 이거 건물의 경우에 뭐한다? 한정한다. 토지 안 된다 그랬죠? 그 얘기지.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8페이지 뭐가 중요하냐면 쌍가루 이번에 신청 정보의 내용이 중요한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자 참고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제6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65조라고 단어가 나오죠. 65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등기관이 편하게 만약에 네가 대장 등본 갖고 신청해 오면 이건 65조 1호라고 써라. 1호라고 요거는 2호라고 쓰고 그렇게 써보면 등기관이 뭘 확인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대장 갖고 하는 건지 판결 갖고 하는 건지 그거 확인하겠다. 그 얘기 지금 이해해 주시고 줄치자 뭐예요? 중요한 게 이 경우 등기원인과 그 날짜 있죠?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절대 뭐는 이 보존등기 할 때는 자 보존등기 할 때는 어디에 신청서에 뭘 등기 원인 및 뭐예요? 그 날짜는 있다 없다 그 월일은 뭐예요? 쓴다고 쓰지 않는다고 이거 절대 쓰지 않는다. 잘 보자는 얘기예요. 자 뭘 잘 보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졌다는 얘기예요. 이 갑이 만약에 신축 건물 졌다는 얘기예요. 신축 건물 졌으면, 자, 이 건물 짓고 재산세 내고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누가 갑이 뭐예요? 부동산을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1번에서 이 소유 건물 졌는게,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뭐예요? 등기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이전 등기는 원인 두 사람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원인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게 원인이. 근데 뭐는 이 보존 등기는 내가 내 스스로 뭐예요? 내가 건물 짓고 누가 하고 계약 맺고 건물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있다 없다? 원인 자체가 없다니까. 원인은 뭐예요? 뭐가 바뀌어야지만이 주체가 바뀌어야지만이 뭐예요? 원인이 있는 것이지. 갑이 자기 스스로 뭐예요? 건물 짓는 거는 뭐예요? 원인 행위가 있다 없다? 원인 행위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을구에도 있어요. 을구에도 만약에 을하고 병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설정 계약이 원인이야. 설정 계약이. 근데 뭐만 없다고? 자,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다니.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원인이 있다 없다? 표제부에는 원인 써요? 원인이 있어 없어요? 표제부. 이것도 정제화면이네.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이제 1시가 되니까 배도 고프고 지금 언제 집에 가나 지금 고민스럽고 중간에 갈까 말까 또 생각 들고. 자 보세요. 여기 글쎄 분명히 지금 그랬어요. 이 등기부를 통틀어서 원인은 뭐만 없다고? 보존 등기만. 여기 표제부도 있잖아요. 표제부. 여기도 원인 있어요. 표제부. 논에다 집 짓죠? 그럼 뭐 지목 변경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만 안 쓴다고? 어디만 없다고? 보존 등기만 원인이 없어.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원인이 없는 게 하나니까 그 외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해가 됐으면 쭉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외워야 돼요. 뭐라고 외웠냐면, 자, 이렇게 외워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면, 자, 보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안 되고 지분만에 안 되니까, 우리가, 자, 백번 선생님이나 이순신 장군께서는 난중일기 백범일지를 쓰지만, 뭐는 이 보존 등기는 소보일지는 못 쓴다는 거예요. 소보일지. 왜 못 쓰냐면, 뭐가 없기 때문에 이거. 원인이 없다는 게 원인. 소보일지 못 쓴다. 왜 못 쓴다고? 원인이 없고 뭐가 안 된다는 게 소유 등록가 안 된다. 그래서 못 쓴다는 게. 물론 소유권 이전 등록 때는 국가한테 받은 건 예외가 있지만 일단 안 쓰는 게 원칙이죠. 그다음 건구판이에요. 건구판. 이거 소보단. 소보단이 뭐냐면 소보단은 뭐예요? 보존등기 단독이라는 얘기죠. 소보단은 뭐가 아니고 건구판이 아니고 누구라고? 이거 건시군이다. 이게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던 거죠. 건물 누구 상대로? 건물은 뭐예요? 국가나 건축주. 건축주 상대로 뭐예요? 확인 판결. 건물은 국가나 건축 상대로 뭐예요? 판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 건물은 뭐예요? 시장, 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구청장. 뭐에 관해서 이거? 건물에 관한 가능성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소보일지 못 쓴다.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소보다는 건구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건시군이 뭐라고?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뭐에 관한 얘기다고 이거? 건물에 관한 얘기다, 건물에.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틀린 것 하면 뭐가 등장하면 이거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나오면 틀린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니까? 이거 건물에 관한 상이니까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건물에 관한 상이니까. 어?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